네, 안녕하세요. 여긴 다시 휘튼 대학입니다. 우리 휘튼 대학 어디 왔냐면요, 빌리그레암 홀입니다. 우리 흔히 그냥 빌리그레암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저희 한번 들어가서 이곳에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역대 복음을 역사상 가운데 잘 증거했던 위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의 위인은 누구로 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 조나단 에드워드를 선정했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빌리그레암의 센터, 이 뮤지엄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A spiritual revolution known as the Great Awakening. English evangelist George Whitefield. 이렇게 얘기하네요. 1776년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미국 혁명, 독립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일어난 게 뭐냐? 한마디로 복음의 혁명이었다. 소위 말해서 미국 대각성 운동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장면이 이렇게 되는데요. 미국을 처음 발견한 콜럼버스, 여기 보니까 그냥 오지 않았답니다. 미국에 온 이유가 뭐냐?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신대륙을 찾았다는 거죠. 청교도들 얘기거든요. 플리머스에 1620년 청교도가 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다. 그때도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자, 그런데 하나 인상적인 사진은요, 제가 이 사진 많이 봤거든요. 여기 보면 앞뒤로 총을 들고 있잖아요. 어딜 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청교도가 당시에 뭐 짐승이나 인디언들의 어떤 공격에 대비해서 완전 중무장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이라네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청교도들은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신앙뿐만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여기 보면 인디안 선교를 했다는 거죠. 인디언들에게 복음 선교를 이미 174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드디어 1700년도에 이제 첫 번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터지는데 그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 계속 얘기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비록 노스햄튼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당시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줄 서고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여기 보면 인디언과 그리고 백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게 뭐냐면 초창기에 다트모스 대학을 세울 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다트모스 대학을 세운 게 목적이 뭐냐면 인디안들 선교를 위해 세운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그들은 다른 민족, 인디언들에게 복음에 대해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조나단 휘필드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 교회에 와서 또 복음을 증거했는데, 당시에 이 미국 대륙에서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증거했는지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막 돌을 던지고 했다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의 핍박과 비슷한 것 같죠. 자, 이렇게 1차 대각성이 끝나면요, 드디어 시간이 한 50년이 지나서 다시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이 터집니다. 자, 그 주인공은 티모시 드와이트, 바로 예일대의 총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일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이 사로잡아서 사람들이 이제 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을 떠나고 했을 때 강력하게 이 티모시 드와이트는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서 드디어 1802년에 예일대에서 부흥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티모시 드와이트는 조금 전에 말했던 1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말 그 가문이 주님 앞에 대대로 쓰임 받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이 또 누구냐면요, 바로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찰스 피니는 아시는 대로 이제 변호사 수습 시절에 어느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숲속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돼서 변호사의 직을 모두 버리고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찰스 피니 때부터 이제 교회 밖에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사가 되어서 2차 대각성 운동 주인공이 되는 게 바로 이 찰스 피니죠. 자, 그런데 여기 거의 동시대에 비슷한 소개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에즈버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랜시스 에즈버리. 우리 얼마 전에 에즈버리 대학에 부흥이 있었죠. 근데 이 에즈버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보면 감리교로 선교사였습니다. 영국에서 선교사로 와가지고요. 처음에 좀 선교를 하다가 요하네슬러가 전부 귀환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귀환하지 않고 이 에즈버리는 끝까지 남아서 이 땅에서 거의 1771년부터 1816년까지 사역을 한 45년간 했는데 처음에 300명의 감리교도가 있었는데 마지막 그가 죽을 때는 20만 명으로 무려 그의 인생 가운데 70배의 어떤 감리교의 성장을 이뤘던 자가 바로 이 에즈버리였습니다. 에즈버리 이거 말 사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말에 차고 다녔던 이제 그런 가방에 아마 샘플일 것 같은데 이 가방에 성경책과 몇 권의 신앙서적 그리고 그의 몇 가지 옷을 가지고서 미국 대륙 얼마나 컸어요? 전역을 복음 증거하면서 감리교의 성장을 이뤘던 말 에즈버리 선교사.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갖고 있는 이 에즈버리의 정신을 따랐던 에즈버리 대학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부흥 주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처음으로 감독의 총회를 열었던 그런 교회네요. 예, 그리고 남북 전쟁이 있었죠. 결국 노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때에도 보면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고 여기 보면 특별히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성경책을 나눠줬던 그런 선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800년 후반이 되면 이제 미국의 도시들이 굉장히 성장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빈민촌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구세군 시작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1800년도 후반하면 잊을 수 없는 사람 바로 무디의 얘기입니다. 무디는 처음에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죠. 그러나 그가 이제 대중 집회를 하게 되면서 그 공간이 부족해서 기차 역사 창고 같은 곳 이건 어딜까요? 이렇게 큰 공간에서 부흥 집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차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이 바로 무디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00년대로 넘어가는데요. 그때도 등장한 복음의 증인은 누구냐면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빌리 썬데이의 직업은 뭐였냐면 야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야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중에는 아주 열정적인 복음 증거가 돼서 이게 바로 그가 복음 증거할 때의 모습인데 그의 놀라운 막 어떤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그런 부흥사가 됐습니다. 이게 빌리 썬데이가 어떻게 복음 증거했는지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역동적이죠. 결국 새로운 세기 20세기가 열리잖아요. 그땐 드디어 빌리 그레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상징과도 같은 LA 천막 집회, LA 가서 이 장소를 보고 왔는데 20세기에는 빌리 그레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인데요. 빌리 그레함 얘기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노스캐롤라이나 시골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고 이게 6개월 된 빌리 그레함의 모습입니다. 젖소를 키워서 이제 우유를 짜서 팔았던 그런 집안이었고요. 와, 6살 때 빌리 그레함이 주일학교 과정을 졸업하는 장면이고요. 그가 이제 젊었을 때까지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의 고등학교 때 사진의 모습인데 이가 고등학교 때 드디어 회심하는 역사예요. 그건 언제냐면 바로 이 유명했던 햄레세이라고 하는 이 부흥사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가 어느 날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플로리다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플로리다 성경학교를 가게 됩니다. 교수님을 따라 어느 분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냥 설교를 들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너 저녁 집회에는 네가 설교해라. 그래서 드디어 그에게 복음의 증거의 길이 되죠. 그리고 플로리다 바이블 스쿨을 끝난 이후에 그는 이제 휘트로 옵니다. 여기 오면 휘트의 아주 대표적인 건물인데요. 루스 그레임을 만나서 결국 약혼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플로리다 성경학교도 4년간 공부했고 또 이 휘튼에서도 2학년을 통해서 3년간 공부했으니까 이 참 배움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의 초창기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복음 증거했던 이 교회의 모습. 이건 뭐 20대 때부터 이미 설교자로 많은 곳에 설교하기 시작하고요. 그가 젊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리고 YF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행기를 타서 유럽으로 가기 전에 찍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빌리 그레함의 크루세이드의 스태프들인데 뭐 음악가도 있고 행정가도 있어.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일들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전 세계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일단 먼저 보면 미국에서인데 이 1963년 이게 LA에 있는 올림픽 스타디움인데 와 여기 실내에만 13만 명이 모였고 이 경기장 밖에 2만 명의 집회가 참여했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 25만 명. 그러니까 북미 대륙에서는 이 집회가 가장 큰 집회였잖아요. 25만 명이 모이는 집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집회는 뭐냐? 바로 1973년에 여의도에 있었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이게 이 빌리 그레함의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에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집회였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얼마나 모였느냐? 110만 명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집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브라질, 남아프리카, 프랑스, 영국, 헝가리, 심지어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그는 복음의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갔네요. 그런데 그는 또 전도할 때에 그냥 사람 만나는 집회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굉장히 잘 사용했는데요. 여러 가지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전미 대륙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특별히 그 유명한 결단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TV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요. 또 그를 소재로 한 수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빌리 그레함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그는 얘기합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업이다. You know Christ? Have you received Him? 요한복음 8장 11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걷지 아니하겠고 내 인생의 빛으로 인도하리라.